이번 시간에는 우리 기출 따라잡기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를 보니까 지금처럼 문제의 그림이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해서 각각 이제 표 1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표 5번까지 이렇게 이제 주어졌는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라. 그거죠. 자, 그럼 이제 문제 같이 한번 엑셀을 통해서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1번에서 사원 코드라는 게 있대요. 자, A3에서 A10번이요. A3에서 A10번에 보니까 지금 좀 이렇게 이제 사원 코드가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른쪽 끝에 있는 그 문자가 그랬어요. 그러면 오른쪽 끝 문자 그러면 지금 맨 뒤에 있는 1이다, 2다, 3이다, 2다, 3이다, 4다, 1이다, 2다 요 값을 보고 얘기하죠. 이 값이 1이면 이제 영업부다, 2면 이제 인사부다, 3이면 이제 총무부다, 4면 이제 기획부다. 이렇게 해서 우리 소속 부서를 D3에서 D10번 영역이요. 이 영역에다가 이제 구해달라. 그거예요. 그때 우리가 일단 사원 코드에서 끝 문자, 오른쪽 끝 문자 요 이제 한 글자가 필요하죠. 그걸 이제 우리가 구해줄 때는 라이트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구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끝 문자 한 글자가 1이면 영업부다, 2면 인사부다, 3이면 총무부다, 4면 기획부다 해서 그걸 이제 표시할 때 우리 추즈라는 요 함수를 사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라이트 함수를 이용해서 사원 코드에서 이 끝 문자 요거 이제 한 글자 꺼내 오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여기다 이제 RIGHT 하고 써서 라이트라고 쓴 다음에 내가 지금 사원 코드를 가지고 있다. 이 사원 코드에서 오른쪽에서 한 글자만 꺼내주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함수식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눌러보면 이렇게 1 하고 결과값이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이제 채우기 대로 쭉쭉쭉 해보면 이렇게 이제 우리 사원 코드에서 끝에 있는 요 글자 한 글자를 이렇게 이제 꺼내 온 거를 전부 다 이제 확인해 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 값이 이제 1이냐 2냐 3이냐 4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소속 부서를 전부 다 이제 구해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가 이제 추즈라는 요 함수요. 우리가 추즈라는 요 함수를 써주면 되는데 맨 앞에다가 우리가 이제 인수를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우리가 첫 번째 데이터 써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데이터 써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데이터 쓰고 그 뒤로 계속해서 우리가 쭉쭉쭉 데이터를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이제 1이면 영업부다, 2면 인사부다, 3이면 총무부다, 4면 기획부다고 이렇게 이제 네 가지 1, 2, 3, 4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인수 쓰는 자리에다가 아까 라이트 함수 쓴 거 있죠? 그걸 이제 인수 자리에다 넣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데이터는 우리가 이제 1이면 영업부 그랬으니까 영업부를 이제 첫 번째 데이터로 입력하고 2면 인사부다 라고 했으니까 인사부를 두 번째 데이터로 입력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데이터로 총무부를 입력하고 네 번째 데이터로 우리가 이제 기획부 요걸 이제 입력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라이트라는 그 함수 쓴 거 있죠? 요건 이제 컨트롤 X에서 잘라내게 해 놓고요. 여기다가 바로 이제 추즈라는 그 함수요. 추즈라고 써주고 우리가 이제 인수 쓰는 자리에다가 라이트 함수 아까 구했던 거 그거 이제 붙여넣기 이렇게 이제 해주고 그리고 컴마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 이제 첫 번째 데이터요. 오른쪽 끝에 그 문자가 1이면 이제 영업부다라고 그렇게 이제 나왔으니까 여기다 이제 영업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내가 라이트 함수를 꺼내 온 게 2면 우리 인사부다라고 해서 출력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3일 때는 이제 총무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4면 기획부로 이제 우리가 입력을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됩니다. 해서 내가 이 라이트 함수에서 꺼내 온 게 1이면 첫 번째 데이터 이제 영업부가 출력이 될 거고 2면 두 번째 데이터 인사부가 출력이 되고 3이면 우리 세 번째 데이터 총무부가 출력이 되고 4면 우리 네 번째 데이터 기획부 요게 이제 출력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이제 1이니까 영업부하고 나오는 게 맞고요. 그 밑에는 이제 2니까 얘는 이제 인사부가 나오는 게 맞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이제 3이니까 우리 총무부가 나오면 될 거고요. 그 밑에는 이제 2니까 우리 인사부가 나오면 되고 그 다음 데이터는 우리 3이니까 총무부가 나오면 되고요. 얘는 이제 4니까 우리 기획부가 나오면 되고 그 다음은 이제 1이니까 영업부 2면 이제 인사부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채우기 엔드를 쭉쭉쭉 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결값을 싹 다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해서 우리 라이트라는 요 함수 오른쪽에서 한 글자 꺼내 온 거를 인수로 이용해서
1일 때 영업부, 2이면 인사부, 3이면 총무부, 4면 기획부, 그걸 이제 선택하라고 우리가 choose라는 요 함수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식을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2번에서 하래요. 표 2번에 보니까 상공, 분구, 판매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들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판매 수량이라는 게 있대요. 판매 수량은 지금 이곳에 쭉쭉쭉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할인율표. 할인율표는 우리 G의 10번에서 I의 11번이요. 그러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얘네들을 이제 이용해서 할인액을 지금 여기다가 쭉쭉쭉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때 우리가 여기다 이제 할인액을 구할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서 할인액을 구하래요. 그때 우리 계산식을 보니까 판매 금액 곱하기 할인율로 하래요. 지금 판매 금액은 지금 이곳에 쭉쭉쭉 들어있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할인율을 우리가 곱해줘야 되는데 우리 표 2번 요만큼이 있을 때 여기서는 우리 할인율이라는 게 있다 없더라. 우리가 표 2번만 가지고는 요 할인율을 구할 수가 없고 그 아래쪽에 있는 이 할인율 표를 이제 참조를 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할인율이라는 걸 가지고 가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다른 표에 있는 그런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참조를 할 때 그때 이제 H룩업, V룩업 함수를 쓰는 거예요. 그때 지금 이 표가 생긴 거를 보니까 판매 수량이 지금 우리 첫 번째 행에 이렇게 이제 쭉쭉쭉 행 단위로 들어 있고 할인율이 또 이렇게 이제 행 단위로 이렇게 이제 쭉쭉쭉 들어 있죠. 이렇게 참조하고자 하는 곳에 그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행 단위로 들어 있을 때는 우리가 이제 행 참조를 해줘야 돼요. 그때 행 참조를 할 때는 우리가 H룩업 요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되죠. 그리고 만약에 이 표가 지금 행 단위가 아니라 열 단위로 열 방향으로 그렇게 들어 있다면 우리가 이제 V룩업 그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H룩업, V룩업 우리 생김새부터 좀 보자고요. 자, 우리 H룩업이라는 그 함수요. 우리 H룩업이라는 요 함수가 있는데 얘는 맨 앞에다가 우리가 이제 찾을 값이요. 찾을 값을 먼저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참조할 그 범위를 지정해주고 얘는 이제 H룩업이니까 몇 행에 있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올지 우리가 행 번호 써주고 맨 뒤에다가 이제 옵션만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H룩업과 아주 유사한 게 우리 V룩업이라는 그 함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V룩업이라는 요 함수는 열 단위로 우리가 참조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우리가 열 번호만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그리고 우리 H룩업이 됐든 V룩업이 됐든 맨 마지막에 우리가 옵션을 쓸 수가 있죠. 이 옵션은 내가 찾을 값을 이 범위에서 찾을 때 어떻게 이제 찾을 건지 그걸 이제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그 옵션에는 우리 true라는 그 옵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false라는 요 옵션이 있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true라는 이 옵션은 우리가 생략 가능한 거, 생략하고 쓸 수 있는 게 요 true라는 요 옵션이었어요. 그리고 false는 이제 생략할 수가 없죠. 그때 이 true라는 이 옵션은 우리가 이제 찾을 값을 이제 우리가 범위에서 찾을 때 근사값으로 찾아달라. 그게 이제 우리가 true라는 그 옵션입니다. 그리고 false라는 이 옵션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값으로 찾아달라. 그게 이제 우리 false라는 요 옵션이요. 그때 근사값으로 찾을 때도 내가 찾을 값이 있을 때 찾을 값보다 작은 값 중에서 가장 큰 값으로 찾아주는 게 우리 요 true라는 이 옵션이었어요. 그때 보통 이제 내가 찾고자 하는 그 데이터가 이제 숫자일 때 true라는 이 옵션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문자일 때는 보통 이제 우리 false라는 이 옵션을 사용합니다. 얘는 이제 무조건 숫자일 때는 true 써라, 문자일 때는 false 써라. 그게 아니죠.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다는 거고 간혹 가다가 이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숫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false라는 이 옵션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풀 때는 내가 참조하고자 하는 곳에 그 데이터가 판매 수량하고 할인율이 쭉쭉쭉 들어있는데 그때 이렇게 이제 행 방향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H룩업 요 함수를 이제 써주면 돼요. 그때 우리가 이제 찾을 값을 찍을 때는 지금 이 할인율들은 전부 다 이제 판매 수량이 이제 몇 개냐
그 개수에 따라서 할인율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제 찾을 값으로 찍을 거는 내가 지금 이 첫 번째 칸에 할인액을 구할 때 판매 수량이 이제 55개니까 이 55개에 해당하는 거를 지금 이 범위에서 찾아라.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옵션을 쓸 수가 있는데 그때 55개랑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찾아라. 그러면 55개랑 똑같은 게 있어요? 없죠. 65개랑 똑같은 게 있어요? 없죠. 60개랑 똑같은 게 있어요? 없죠. 해서 우리는 근사값으로 이제 찾아줄 거예요. 해서 우리가 h값 함수를 쓸 때 옵션으로 이제 true라는 그 옵션을 쓰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생략해서 쓸 겁니다. 그러면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만약에 55개다. 그렇게 이제 입력이 됐을 때 내가 이 전체 범위에서 참조하고자 하는 이 범위에서 옵션에 내가 true를 쓰거나 이제 생략을 하게 되면 근사값으로 찾아주는데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55죠. 그때 55보다 작은 값 중에서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1이다, 40이다, 70이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값이 들어있는데 그때 55보다 작은 게 1도 있고 40도 있고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있죠. 70은 일단 내가 찾고자 하는 그 값보다 크기 때문에 얘는 이제 해당 사항이 없는 거고 1하고 40하고 그렇게 이제 두 가지 작은 값들 있죠.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때 그때 가장 큰 값을 이제 선택해 준다고요. 그러면 55개는 1하고 40하고 이렇게 작은 값이 두 개가 있을 때 그때 40 얘가 이제 선택이 된다고요. 해서 그때 이제 우리 40 요 데이터로 이제 찾아주는 거예요. 요 데이터를 찾아서 우리 몇 번째 행에 있는 거 갖다 달라. 지금처럼 내가 참조하고자 하는 이 범위를 요만큼 이렇게 이제 잡아주면 그때 이제 첫 번째 행에는 우리 판매 수량이 들어가고 두 번째 행에 이제 할인율이 들어가죠. 내가 이 40 요걸 이제 찾은 다음에 두 번째 행에 있는 요 할인율을 갖다 달라. 그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행 번호를 2로 그렇게 이제 써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식 한번 써보자고요. 자, 지금 여기다가 이제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할인액을 구할 때는 판매 금액 곱하기 할인율 이렇게 이제 계산하라 그랬죠. 판매 금액은 지금 여기 있으니까 판매 금액 먼저 찍어주고요. 판매 금액 곱하기 이렇게 이제 열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열어주고 뒤에다가 이제 hlookup이라는 요 함수를 써주면 됩니다. 해서 내가 찾고자 하는 그 값은 우리 판매 수량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판매 수량 첫 번째 그 데이터의 판매 수량은 지금 이곳이니까 이 h3번에 들어있는 그 값을 이제 찾아달라. 찾긴 찾는데 어디서 찾아라? 이 범위에서 찾아라. 그렇게요. 이 범위에 찾아서 몇 번째 행에 있는 거 갖다 달라. 우리 두 번째 행에 들어있는 이 할인율을 갖다 달라. 그때 찾을 때 내가 찾고자 하는 그 값을 이 범위에서 찾을 때 어떻게 찾아라? 우리 근사값으로 찾아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옵션은 우리가 생략하고 이제 쓸 겁니다. 그러면 식을 요만큼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채우기 엔드를 할 때는 우리가 변하면 되는 거, 변하면 안 되는 거, 그거 이제 따져줘야 되겠죠. 그때 우리 I3번에는 지금 첫 번째 사람의 판매 금액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요 H3번에는 첫 번째 그 데이터에 우리 판매 수량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요만큼의 범위요. 이 범위가 지금 요 범위를 보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내가 첫 번째 칸에 할인율을 구하든 두 번째 칸 거를 구하든 세 번째 칸을 구하든 네 번째 칸을 구하든 다섯 번째 칸을 구하든 무조건 우리는 이 범위에서 참조를 해야 되겠죠. 해서 이 범위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달러를 붙여서 우리가 절대 참조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눌러보면 지금처럼 할인액이 요만큼 이제 나온대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주면 지금처럼 할인액이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두 번째 지상 보니까 우리 할인액은 10의 자리에서 이제 올림을 이제 하래요. 올림을 해서 100의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화면상에 표시해 달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해서 지금처럼 만약에 이렇게 이제 금액이 들어 있을 때 그때 10의 자리에서 올림을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10의 자리의 숫자가 지금 3이든 2든 1이든 0이든 얼마든 상관없이 무조건 이제 올림을 이제 해주면 돼요. 올림을 해서 우리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니까 지금처럼 34,600원 하고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무조건 이제 올림을 이제 할 때는 우리가 라운드업이라는 요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라운드와 이제 관련된 그 함수들 좀 살펴보자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 라운드와 관련된 그 함수요. 자, 우리 라운드라는 그 함수가 있죠. 이 함수는 앞에다가 이제 우리가 인수를 찍어주고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데이터, 우리 자릿수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해서 자릿수를 이제 얼마로 찍냐에 따라서 우리 이제 값들이 화면상에 이제 표현되는 게 다 다르죠. 그때 라운드라는 그 함수가 있고 우리 라운드 다운이라는 그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라운드 업이라는 그 함수가 있고 이렇게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라운드라는 요 함수는 이제 반올림을 해주는 그 함수고요. 우리 라운드 다운은 우리 내림해주는 그 함수고 라운드 업은 무조건 이제 올림을 해라 올려주는 그 함수죠. 해서 함수의 종류는 지금처럼 라운드 다운, 라운드 업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값이 이제 있는데 그 값이 예를 들어서 3864.5588하고 요 값이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우리가 자릿수를 이제 찍어줄 수 있는데 그 자릿수를 우리가 이제 양수, 음수, 0 그렇게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할 수가 있죠. 해서 우리 자릿수를 만약에 3으로 찍었을 때 그리고 2로 찍었을 때 1로 찍었을 때 0으로 찍었을 때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1로 찍었을 때 마이너스 2로 찍었을 때 마이너스 3으로 찍었을 때 그때 이제 각각 이제 결값이 어떻게 이제 표현이 되는지 그거 좀 이제 살펴보자고요. 해서 데이터 값은 전부 다 이제 똑같은 값을 전부 다 입력을 해놨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결과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거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해서 여기서는 그냥 라운드라는 요 함수 쓸게요. 라운드라고 써주고 요 값을 찍어주고 그리고 이제 자릿수는 이제 3이다. 이렇게 이제 지정했다고 그렇게 이제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체육엔드를 쭉쭉쭉 해보면 지금처럼 결값이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됩니다. 해서 지금처럼 이런 이제 값이 있을 때 내가 여기다가 이제 3이다. 그렇게 쓰게 되면 소섬 세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현해달라. 그거예요. 그리고 얘는 지금처럼 데이터 값을 이렇게 이제 입력을 했을 때 내가 2하고 자릿수를 찍게 되면 얘는 소섬 두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 달라 그거예요. 그리고 1을 쓰게 되면 이제 소섬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 주세요. 그거고 내가 0을 쓰게 되면 소섬 이제 첫 번째 자리에서 이제 반올림해서 이렇게 이제 정수로 표현해 달라 그거예요. 그리고 내가 마이너스 1을 쓰게 되면 1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1의 자리에서 이제 반올림을 해서 우리 10의 자리까지 표시해 달라. 그게 이제 우리 마이너스 1이고요. 마이너스 2로 쓰게 되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정수 부분에서 10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10의 자리 요 값에서 이제 반올림해서 지금처럼 100의 자리까지 표시해 달라. 그겁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3을 쓰게 되면 그때 우리 100의 자리요. 정수 부분에서 이제 100의 자리가 8이죠. 8. 요 값에서 이제 반올림을 해서 우리 1000의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해 달라. 그게 이제 마이너스 3이요. 해서 내가 자릿수를 이제 어떤 거를 쓰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결값이 바뀝니다. 근데 문제에서 10의 자리에서 이제 올림을 하라 그랬어요. 10의 자리에서 이제 올림을 해서 우리 100의 자리까지 표시해 달라. 그게 이제 문제예요. 해서 우리가 이제 자릿수를 0이다, 1이다, 2다, 3이다 이렇게 이제 입력을 했을 때는 크게 헷갈리지 않아요. 내가 1을 쓰게 되면 소섬 첫 번째 자리까지 표현이 되죠. 그러면 소섬 두 번째 자리에서 이제 반올림을 해서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 달라. 그거고요. 그리고 내가 2를 쓰게 되면 소섬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소섬 두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 달라. 그겁니다. 그리고 내가 3을 쓰게 되면 소섬 네 번째 자리에서 이제 반올림해서 세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해 달라. 그거예요. 근데 이제 음수를 가면 이게 조금 이제 헷갈린다고요. 해서 지금 문제를 읽어봤을 때 10의 자리에서 올림을 해서 100의 자리까지 표시하라 그랬죠. 해서 어느 자리에서 올림을 하든 어느 자리에서 이제 내림을 하든 어느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든 그걸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디까지 표시할지 그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마이너스 1일 때, 2일 때, 3일 때 요걸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해서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1을 쓰게 되면 얘는 10의 자리까지 10의 자리까지 표시해 달라 그거고요. 마이너스 2를 쓰게 되면 얘는 이제 100의 자리까지 표현해 달라 그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3을 쓰게 되면 얘는 이제 1000의 자리까지 화면상에 표시해 달라 그거요. 해서 어느 자리까지 이제 표시하냐 그걸로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 1이다, 2다, 3이다 요 세 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외워두세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올림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라운드업이라는 그 함수로 지금까지 썼던 그 식을 싹 다 이제 묶어주면 돼요. 그리고 100의 자리까지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자릿수로 -2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첫 번째 식 있죠? 여기서 맨 앞에 이제 찾아가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라운드업하고 이렇게 써서 이 전체 식을 라운드업으로 우리가 싹 다 묶어주면 됩니다. 해서 이곳에서 이제 계산한 그 결과값을 라운드업 올림을 해달라. 올림을 하긴 하는데 그때 이제 -2 우리 10의 자리에서 올림해서 우리 100의 자리까지 표시해 달라고 지금처럼 -2하고 이렇게 이제 자릿수를 찍어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엔터를 땅 하고 눌러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그 밑으로 이제 우리가 채우기들을 쭉쭉쭉 해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10의 자리에서 올림을 해서 우리 100의 자리까지 그렇게 화면상에 이제 표현이 되게끔 그렇게 이제 값들이 쭉쭉쭉 나타났습니다. 해서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지금 우리 I 3번에 들어있는 게 우리 판매 금액이고요. 판매 금액 곱하기 H룩업 이렇게요. 여기서 이제 H룩업이라는 요 함수에서 우리가 계산해 준 게 할인율을 계산해 준 거죠. 그래서 판매 금액 곱하기 할인율 이렇게 해서 할인액을 구해 달라. 그렇게 이제 할인율을 구하긴 구했어요. 구해 놓고 그 할인액은 10의 자리에서 이제 올림을 해서 100의 자리까지 표시해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전체 식을 우리가 라운드업이라는 요 함수를 묶어서 100의 자리까지 표시할 거라 우리가 자릿수를 이제 -2로 이렇게 지정해서 문제를 풀어준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3번에서 라고 했어요. 자, 우리 표 3번에 보니까 학생 관리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있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학과라는 걸 이제 계산할 건가 봐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문제 같이 한번 보자고요. 자, 문제를 보니까 이제 학생 코드가 있대요. 자, 우리 학생 코드라는 거는 지금 이제 C열에 이제 쭉쭉쭉 데이터가 싹 다 이제 들어있죠. 여기서 우리 이제 첫 번째 글자와 그랬어요. 여기서 첫 번째 글자다 그러면 S하고 E하고 B하고 A, E, S, B하고 이런 이제 데이터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학생 코드에서 이 첫 번째 글자를 꺼내 와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쓸 수 있는 그 함수를 보니까 레프트 함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레프트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학생 코드에서 왼쪽에서 한 글자만 꺼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첫 번째 글자를 이제 꺼내 와 주면 돼요. 그렇게 이제 꺼내온 그 첫 번째 글자랑 우리 이제 학과표요. 학과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우리 F의 15번부터 G의 18번 그렇게 이제 써져 있죠. 그러면 F의 15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제 G의 18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요만큼의 데이터를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영역을 이용해서 학과를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다른 곳에 들어있는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참조할 때는 H룩업, V룩업 그런 이제 함수를 써주면 되죠.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를 봤을 때 코드가 이렇게 이제 열 방향으로 그리고 이제 학과도 열 방향으로 들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열 방향으로 들어있는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참조할 때는 우리가 V룩업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해 주면 되겠죠. 만약에 이런 데이터들이 행 방향으로 들어있다. 그러면 이제 항 참조를 할 때는 우리가 이제 H룩업 그 함수를 써주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열 방향으로 우리가 이제 열 참조를 이제 할 거라 V룩업 요 이제 함수를 이제 이용해 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요 왼쪽에서 한 글자 꺼내 온 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학과표를 참조해서 우리가 해당하는 그 학과를 이곳에다가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를 해주면 되는데 그때 첫 번째 지상표니까 학과는 모두 다 이제 대문자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학과를 전부 다 이제 가지고 왔을 때 그거를 싹 다 이제 어퍼라는 요 함수를 싹 다 이제 묶어서 대문자로 표시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H룩업, V룩업 요 이제 함수 있죠? 우리 이제 요 함수 생김새부터 좀 보고 지나가자고요. 그러면 우리 이제 V룩업이라는 그 함수요. V룩업이라는 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우리가 찾을 값을 먼저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우리가 범위, 참조하고자 하는 그 데이터의 범위를 지정을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V룩업은 열 참조하는 그 함수기 때문에 그 뒤에다가 이제 열 번호를 우리가 써주면 되고 맨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옵션을 이제 쓸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V룩업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되는데
그때 이 vlookup 요 함수에서 우리가 이제 옵션을 쓸 수 있는 거는 우리 이제 true라는 그 옵션이 있고 false라는 요 옵션이 있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true라는 이 옵션은 우리가 생략하고 쓸 수 있는 그 옵션이죠. 그러면 이 옵션은 도대체 뭐라는 거냐? 내가 찾고자 하는 그 값을 이 범위에 찾을 때 어떻게 찾을지 그 방식을 지정해 주는 게 우리 옵션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true라는 그 옵션을 내가 쓰게 되면 얘는 근사값으로 이제 데이터를 찾아주고요. 우리가 false라는 요 옵션을 쓰게 되면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값으로 이제 찾아달라. 그게 이제 우리 false라는 요 옵션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학생 코드에서 왼쪽에서 한 글자 꺼내 온 거랑 이 학과표에서 똑같은 그 데이터를 이제 찾아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값을 찾아달라고 옵션에 이제 false라는 요 옵션을 이제 써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함수식을 한번 써보자고요. 그러면 일단 학생 코드에서 왼쪽에서 한 글자 꺼내 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그 글자를 꺼내 오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이제 레프트하고 이렇게 써주고 내가 학생 코드를 여기서 가지고 있다. 여기서 왼쪽에서 한 글자를 꺼내주세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이렇게 이제 왼쪽에서 한 글자를 이렇게 이제 꺼내 옵니다. 그리고 채우기엔들을 이제 쭉쭉쭉 해보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싹 다 이렇게 이제 글자를 다 추출을 다 했어요. 그러면 내가 추출한 그 값을 가지고 이 범위를 참조해서 우리는 학과의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오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식 한번 써볼게요. 여기서 이제 레프트 쓴 거, 요거 이제 잠깐 잘라내기 좀 해놓고 여기다 이제 vlookup 하고 이렇게 이제 함수를 써주면 되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뺀 앞에다가 찾을 값을 먼저 써주면 되는데 그때 우리 이제 아까 레프트 함수 쓴 거 그거 잘라내기 해놨죠. 그거 이제 컨트롤 V 붙여넣기요. 붙여넣기 하게 되면 이제 레프트 함수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학생 코드에서 왼쪽에서 한 글자 꺼내 온 거를 찾아라. 어디에서 찾아라? 이 범위에서 찾아주세요. 이만큼의 범위에서 찾아서 우리는 뭘 가져갈 거예요? 학과를 가져갈 거죠. 내가 지금 이만큼의 범위를 이렇게 이제 지정을 했어요. 그때 첫 번째 열에는 이제 코드가 이제 들어있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열에는 이제 학과가 들어있죠. 내가 지금 가져가고자 하는 거는 학과 이 두 번째 열에 들어있는 걸 가져갈 거라 내가 열 번호를 이제 2하고 그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해서 내가 지정한 이 범위에서 두 번째 열에 있는 학과를 갖다 달라. 그렇게 해주고 우리가 그 뒤에다가 옵션으로 이제 false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왼쪽에서 한 글자 꺼내온 거를 이 범위에서 찾아라. 찾을 때 어떻게 찾아라?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으로 찾아달라.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찾아서 몇 번째 열에 있는 거? 두 번째 열에 있는 이 학과를 갖다 주세요.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 쓸 거 다 썼으면 여기서 이제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 여기서는 S가 나와요. S가 나오면 소프트웨어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 출력이 되는 게 맞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첫 번째 칸을 다 계산을 했으니까 이걸 이제 채우기를 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채우기를 할 때는 우리 레프트 함수 쓴 거는 아까 우리가 채우기를 했을 때 값을 정상적으로 다 꺼내 왔어요. 그러면 레프트에는 우리가 절대 참조를 이제 해주면 안 되고 여기서 우리가 요 범위요. 이만큼의 범위를 이제 범위로 지정을 했는데 이 영역은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더라. 내가 요 칸을 계산하든 이 칸을 계산하든 이 칸을 계산하든 이 칸을 계산하든 어떤 칸 거를 계산하든 간에 우리는 무조건 이 범위의 데이터를 이제 참조해서 학과를 이제 가지고 와야 되겠죠. 해서 이 범위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영역은 우리가 F4번을 이제 땅 하고 눌러서 절대 참조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고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 보자고요. 그러면 그 밑에 칸은 이제 2니까 우리 이제 일렉트로닉 그게 이제 나오면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B니까 우리 비즈니스가 나오면 되고요. 그 밑에는 이제 A니까 아키텍처 요게 이제 나오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셀까지 싹 다 이제 채우기를 해서 이렇게 이제 계산을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근데 우리 첫 번째 지상을 봤을 때 학과는 모두 대문자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썼던 그 식을 싹 다 이제 어퍼라는 요 함수로 묶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내가 쓴 식 맨 앞으로 찾아가서 여기다 이제 우리가 어퍼라는 요 함수를 이렇게 써서 이 전체 식을 싹 다 이제 묶어주면 돼요. 해서 맨 뒤에 가서 우리가 어퍼 가로를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엔터를 땅 하고 누르면 이렇게 이제 대문자로 나왔죠.
그리고 마지막 셀까지 싹 다 이제 채우기 엔드를 쭉쭉쭉 이제 해주면 전부 다 학과가 싹 다 대문자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우리가 일단은 학생 코드에서 왼쪽에서 한 글자를 먼저 꺼내 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레프트 함수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한 거고, 내가 학생 코드에서 첫 번째 글자를 꺼내온 다음에 이 범위에서 내가 왼쪽에서 한 글자 꺼내온 거랑 똑같은 그 글자를 이제 찾아주면 되겠죠. 해서 내가 학과표 이 범위를 참조 범위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잡아주고, 레프트 함수에서 꺼내온 거랑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값을 이 범위에서 찾아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범위를 지정하고 옵션을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한 다음에 여기서 우리는 학과를 가져갈 거니까 두 번째 열에 있는 그 데이터를 꺼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이만큼씩에서 우리 이제 학과가 전부 다 나올 거예요. 그 학과를 전부 다 이제 대문자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어퍼라는 그 함수가 지금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이제 끝난 거죠. 해서 요 식들을 싹 다 이제 어퍼로 묶어서 대문자로 싹 다 이제 표현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서 식을 써 준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4번에서 하래요. 표 4번에 보니까 지금처럼 급여 지급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들어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부서명이 그랬어요. 부서명은 지금 우리 B열에 이렇게 이제 쭉쭉쭉 들어 있는데 이 부서명이 홍보부인 거 찾아라. 그렇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홍보부가 지금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그리고 맨 밑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홍보부가 4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그때 근무 연수가 이제 10년 이상인 그렇게 이제 우리 조건이 붙었죠. 그때 근무 연수는 지금 이곳에 쭉쭉쭉 들어있고 이곳을 봤을 때 우리 10년 이상인 그 데이터가 지금 이렇게 이제 3가지가 있습니다. 해서 지금 여기 봤을 때 우리 부서명에도 이제 조건이 붙은 거고 근무 연수에도 이제 조건이 붙었죠. 이 2가지 조건 그 사이에 보니까 이제 이면소로 묶여 있어요. 그러면 이 2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된다. 그거죠. 해서 이 2가지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원들의 급여의 이제 합계를 뒤에 31번 셀, 요 셀에다가 이제 계산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게 급여의 이제 합계를 이제 계산해 줄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 함수를 봤을 때 average if s라는 그 함수도 있고 sum if s다. 그 다음에 count if s다. 이런 함수들 중에서 알맞은 함수를 사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급여의 이제 합계를 이제 계산할 거라 우리가 여기서 이제 sum if s라는 요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가 이제 sum if s라는 요 함수요. 생김새부터 좀 보자고요. sum if s라는 요 함수는 우리가 맨 앞에다가 이제 계산할 그 범위를 먼저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우리 첫 번째 조건 범위를 지정해주고 그 뒤에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조건이요. 첫 번째 조건을 우리가 입력해주고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우리 두 번째 조건 범위를 이제 입력하고 그 뒤에다가 우리 두 번째 조건을 우리가 작성해 주면 되죠. 그리고 세 번째 게 있다. 그러면 그 뒤로 똑같이 계속해서 조건 범위, 조건 범위, 조건하고 계속해서 추가로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식 한번 써보자고요. 여기다 이제 우리가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sum if s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우리 가로 열어주고요. 우리는 급여의 이제 합계를 계산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맨 앞에다가 우리가 계산 범위를 급여의 합계를 계산해 달라고 급여가 들어있는 이 범위를 싹 다 이제 우리가 블록으로 설정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컴마 찍어주고요. 그때 이제 첫 번째 조건 범위요. 첫 번째 조건 범위에 우리 첫 번째 조건을 이제 입력할 건데 첫 번째 조건은 부서명이 홍보부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들 중에서 부서명이 들어있는 범위를 싹 다 이제 지정해 주고요. 이 범위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우리 홍보부랑 똑같은 데이터를 찾아달라. 그렇게 해주면 우리 첫 번째 조건 끝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근무 연수가 들어있는 그 범위에서 10년 이상인 그 데이터를 찾아달라. 요게 이제 두 번째 조건이죠. 해서 우리가 그 뒤에서 근무 연수가 들어있는 이 범위를 싹 다 이제 블록으로 설정해 주고 그 뒤에다 이제 조건이요. 조건은 10년 이상인 거예요. 해서 크거나 같다 10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조건을 이제 작성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조건 두 가지를 다 썼으니까 맨 뒤에서 우리가 sumif s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825만원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 홍보부의 데이터가 지금 이렇게 이제 4개가 들어있는데 이 4명 중에서 근무연수가 이제 10년 이상인 그 데이터는 얘랑 요 2개 데이터밖에 없어요. 해서 그때 급여가 435만원이랑 390만원 이렇게 이제 2개 데이터죠. 이 2개 값을 싹 다 이제 더해주면 지금처럼 825만원 그렇게 이제 나온다고요. 해서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쓴 시기 지금처럼 이렇게요. 해서 지금 우리는 이제 급여의 합계를 구할 거라 이곳에다가 우리가 급여가 들어있는 이 범위를 싹 다 지정해 준 거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서명들 중에서 홍보부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 조건을 쓴 거고, 두 번째 조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근무 연수들 중에서 10년 이상인 그 데이터를 찾아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두 번째 조건을 이렇게 이제 작성해서 문제를 풀어준 겁니다. 이렇게 좀 이제 문제 다 풀었는데 요걸 이제 공부하실 때 우리 sumif s라는 이 함수와 생김새가 아주 유사한 게 있죠. 그게 이제 우리 average if s라는 그 함수요. 해서 여기다 이제 average if s요. 이렇게 average if s는 우리 sumif s랑 생김새가 완전히 전부 다 이제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 뒤에 이제 두 번째 조건 쓰는 것도 똑같고요. 그 뒤에 이제 세 번째 조건이 있으면 계속해서 우리가 쭉쭉쭉 입력해주는 거 싹 다 이제 똑같아요. 그 다음에 얘랑 이제 생김새가 아주 유사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우리 countIf s라는 그 함수요. 해서 countIf s라는 요 함수는 여기서 이제 계산 범위 요것만 이제 삭제해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조건 범위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거 찾아라. 그 다음에 이 범위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거 찾아라.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조건을 계속해서 써주면 되죠. 해서 이 세 가지 함수는 생김새가 아주 유사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함수는 같이 공부해 두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4번 문제 끝이요. 5번 문제요. 5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5에서 라고 했어요. 표 5번에 보니까 화물 운송 비용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있죠. 여기서 우리 이제 지역이라는 게 있대요. 자, 우리 지역이 지금 우리 G열에 이제 쭉쭉쭉 이렇게 이제 들어있죠. 여기 보니까 이제 지방도 있고요. 수도권도 있고, 요런 이제 데이터가 막 섞여 있습니다. 그때 지역이 지방인 거래처 중에서 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역이 이제 지방인 그 데이터가 여기도 있고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5개의 데이터가 있어요. 이 5개 그 데이터 중에서 비용이 가장 비싼 그랬어요. 비용이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비용이 36만 그렇게 이제 들어있고 38만 5천, 42만, 46만 5천 그리고 39만하고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비싼 게 우리 46만 5천이죠. 그래서 비용이 이제 가장 비싼 거에 거래처를 찾아서 아예 31번 셀에다가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때 46만 5천 이 값을 가진 그 거래처가 우리 유명산업이죠. 해서 지금 여기다가 유명산업하고 그렇게 이제 결과값이 나오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라는 그 얘기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비용이 가장 비싼 걸 찾는데 그때 지역이 이제 지방인 그 거래처 중에서만 찾아줘야 되겠죠. 그렇게 특정 조건이 붙어있는 가장 큰 값을 구할 때는 우리가 dmax라는 요 함수를 이제 써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 이제 dmax라는 그 함수 생김새부터 좀 보자고요. 자, 우리가 dmax라고 이렇게 써주고 이런 이제 dmax 이런 함수를 보고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함수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 이런 데이터베이스 함수에 보게 되면 dmax라는 그 함수만 있는 게 아니라 dmax다, dmin이다, 우리 dsum이다, daverage다, dcount다, dcountA다 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함수들이 있죠. 그런 이제 함수들, 데이터베이스 함수들은 생김새가 다 똑같아요. 맨 앞에다가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범위를 먼저 지정해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열 번호를 찍어주고 맨 뒤에다가 우리가 조건 범위만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해서 모든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생김새가 다 똑같고요. 여기서 이제 함수명만 이제 문제에 따라서 이제 바뀌는 거죠. 이런 이제 데이터베이스 함수 문제가 짜잔하고 이제 문제상에 나오면 우리가 문제를 먼저 읽어야 돼요. 문제를 먼저 읽어보고 여기서 이제 조건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먼저 확인해 줘야 됩니다.
문제상에서 조건을 이제 어디다 작성해라 그런 말이 있나 없나 그걸 먼저 봐야 되는데, 만약에 문제상에서 조건을 이제 어디다가 작성해라 그런 말이 있으면 우리가 직접 조건을 이제 입력을 해서 우리가 작성을 해줘야 되는 거고, 만약에 그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들 중에서 조건으로 쓸 거 그걸 먼저 찾아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dmax라는 요 함수를 쓸 때 범위를 지정할 때는 표 5번 이 전체를 이 제목까지 싹 다 범위로 다 지정을 해요. 지정을 한 다음에 이 전체 데이터 범위에서 어떤 거를 찾을지 우리가 조건을 써주면 되는데, 문제를 읽어봤을 때 지역이 이제 지방인 그 거래처만 대상으로 하는 거죠. 해서 지금 여기 보니까 지역이 이제 지방이다 라고 해서 지금 요 영역, 이 영역을 조건으로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체 범위에서 지역이 이제 지방인 그 데이터들 중에서 우리는 비용이 이제 가장 비싼 거를 찾아줘야 됩니다. 그때 내가 전체 범위, 내가 여기서 이제 범위를 요만큼 이제 지정을 했을 때, 그때 첫 번째 열에는 이제 거래처가 들어있고요, 두 번째 열에는 이제 지역이 들어있고, 세 번째 열에 이제 비용이 들어있죠. 우리는 비용이 이제 가장 큰 거, 가장 비싼 거를 구할 거기 때문에 우리 3열에 들어있는 그 값들 중에서 맥스, 최대값을 이제 구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직접 이제 식을 써보자고요. 그러면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여기다가 dmax하고 써주면 되겠죠. 해서 dmax라고 쓴 다음에 우리 표 5번 이 전체 범위를 싹 다 지정을 해주고 컴마 찍어주고요. 우리는 이 전체 범위에서 뭐가 가장 큰 거 찾을 거예요. 비용이 가장 큰 값을 찾을 거죠. 비용은 세 번째 열에 들어있으니까 3열하고 열 번호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고, 그리고 그 뒤에다 이제 조건만 지정해주면 되는데, 조건은 뭐다? 지역이 이제 지방인 거 그 데이터들만 대상으로 해라 라고 해서 지금처럼 조건을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46만 5천하고 이렇게 요 값이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우리가 아까 봤을 때 지역이 이제 지방인 것들 중에서 비용이 가장 큰 값이 46만 5천, 이 값이 맞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dmax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지역이 이제 지방인 그 거래처 중에서 비용이 가장 비싼 거를 찾았습니다. 찾았으면 이 값을 가진 그 거래처를 이제 찾아서 우리가 이제 화면상에 이제 표시해 주면 되는데, 그 거래처가 우리 유명 산업이죠. 이 값을 이제 출력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 지금 내가 이제 비용을 지금 요만큼을 가지고 있죠. 요만큼의 범위에서 46만 5천 요 값이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그 위치를 찾아요. 그 위치를 찾을 때는 우리가 이제 매치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 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그걸 먼저 찾은 다음에 거래처에서 그 해당 위치에 있는 그 거래처를 출력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매치라는 그 함수 생김새부터 좀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 매치라는 그 함수는 맨 앞에다가 우리가 찾을 값을 먼저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우리가 범위를 지정하고 맨 뒤에다가 우리가 옵션을 이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옵션은 내가 이 범위에서 이 찾을 값을 찾을 때 어떻게 찾을지 그걸 이제 지정해 주는 게 우리 옵션인데, 여기서 이제 옵션으로 쓸 수 있는 거는 마이너스 1이 있고요, 0이 있고 1이 있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그때 요 마이너스 1이라는 그 값은 내가 여기서 이제 범위를 지정하죠. 그 범위의 값이요. 내가 지금 여기서는 비용이 들어있는 이 전체 범위를 내가 범위로 지정을 해서 이 범위에서 이 값이랑 똑같은 걸 찾아달라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이 범위에 들어있는 이 값이 정렬이 돼 있나 안 돼 있나 그걸 먼저 확인해 줘야 돼요. 지금 이 비용의 값을 봤을 때 전혀 정렬이 되어 있지 않죠. 이 마이너스 1이라는 이 옵션은 범위의 값이 우리 내림차순으로 정렬되어 있을 때 쓰는 거고요. 1이라는 이 옵션은 우리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 있을 때 쓰는 거예요. 그리고 0이라는 이 옵션은 우리 정렬이 되어 있지 않을 때 그때 이제 보통 사용합니다. 마이너스 1이라는 이 옵션은 범위의 값이 이제 내림차순으로 되어 있을 때 찾을 값을 찾을 때 찾을 값보다 크거나 같은 값 중에서 가장 작은 그 값으로 찾아달라. 그게 이제 우리 마이너스 1이라는 이 옵션이고요. 1이라는 이 옵션은 찾을 값보다 작거나 같은 값 중에서 가장 큰 값으로 해당하는 값을 찾아달라. 그게 이제 1이라는 이 옵션이요.
그리고 이 0이라는 이 옵션은 찾을 값과 첫 번째로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값을 찾아달라. 그게 이제 우리 0이라는 이 옵션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만큼의 범위에서 dmax라는 그 함수를 구한 이 값이 몇 번째 위치인지 그걸 찾을 건데, 지금 이 범위의 값은 정렬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제 match라는 그 함수를 쓸 때 우리가 0이라는 그 옵션을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식 한번 써보자고요. 지금 여기 들어가서 우리 dmax라고 써놓은 거 있죠? 요건 이제 컨트롤 X 잘라내기 좀 잠깐 해 놓을게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match라는 그 함수를 이렇게 이제 쓴 다음에 우리가 찾을 값으로 아까 dmax로 구한 거 있죠? 그 값을 찾아달라고 우리가 이제 붙여넣기를 해주면 됩니다. 해서 컨트롤 V를 눌러서 dmax라는 그 함수를 이제 붙여넣고요. dmax로 구한 그 값을 찾아라. 찾긴 찾는데 어서 찾아라. 지금 이만큼의 범위에서 찾아달라 해서 우리 비용이 들어있는 이 범위를 우리 범위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돼요. 이 범위에서 dmax의 값을 찾을 때 첫 번째로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값으로 찾아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0이라는 그 옵션을 이렇게 이제 써서 우리가 식을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눌러보면 7하고 그렇게 이제 결값이 나왔어요. 지금 내가 범위로 요만큼을 지정했죠. 그때 우리 이제 46만 5천이요. 이 값은 여기가 이제 첫 번째 그 위치고, 여기가 두 번째 위치, 세 번째 위치, 네 번째 위치, 다섯 번째 위치, 여섯 번째 위치, 일곱 번째 위치에서 일곱 번째 그 위치에 있다.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이제 위치가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일곱 번째 그 값이 있는 걸 찾았으니까 내가 거래처에서 이만큼의 영역에서 일곱 번째 그 값을 출력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이제 유명산업 얘가 이제 나올 거라고요. 그때 우리가 이제 인덱스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덱스라는 그 함수요. 자, 우리 인덱스라는 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우리가 범위를 먼저 지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행번호를 쓰고 그 뒤에다가 이제 열 번호를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정한 이 범위에서 몇 행 몇 열의 값을 추출해달라. 그게 이제 우리 인덱스라는 그 함수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어차피 나는 여기다 표시하고자 하는 게 거래처만 표시해주면 되니까 거래처가 들어있는 이 범위를 내가 범위로 지정할 거예요. 지정을 해서 여기서 이제 7행에 있는 그 값을 이제 꺼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내가 지금 거래처가 들어있는 이 곳을 범위로 내가 지정하게 되면 얘는 어차피 열은 이제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이제 열이 하나만 있을 때는 우리가 열 번호는 생략하고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다 이제 식 한번 써보자고요. 여기서 이제 매치 쓴 거 있죠? 요건 이제 컨트롤 X 잘라내기 잠깐 해 놓을게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인덱스라고 이렇게 써주고 내가 지금 거래처를 이만큼을 가지고 있다. 이 범위에서 몇 행에 있는 거 꺼내달라. 우리 7행에 있는 거 꺼내주세요.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붙여넣기를 해서 우리가 매치라는 그 함수를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맨 뒤에서 여기서 이제 가로 닫고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이렇게 이제 유명산업하고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지금 여기서는 제가 이제 인덱스라는 그 함수를 쓸 때 범위로 지금 요 범위 거래처가 들어있는 그 범위를 싹 다 이제 지정을 해주고 매치라고 쓴 거 요만큼이 이제 행 번호에 이제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 번호는 어차피 내가 범위로 지정한 게 열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열 번호를 이제 생략하고 쓴 거예요. 썼는데 여기서 내가 이제 열 번호를 1하고 그렇게 이제 지정을 직접 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내가 이 범위에서 여기서 나온 게 아까 7이니까 7행 1열에 있는 그 값을 출력해달라.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열 번호는 어차피 열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생략을 하거나 지금처럼 1하고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써주고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눌러주면 유명산업하고 이렇게 이제 거래처명이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자, 우리가 dmax라는 그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요만큼이 우리 범위에 이제 해당하는 거고요. 얘가 이제 열 번호 3열에 있는 그 값을 갖다 달라라고 해서 우리 열 번호에 해당하는 거고 지금 요만큼이 우리 조건을 이제 지정을 해 준 거죠. 해서 내가 지정한 이 범위에서 몇 번째 열이요? 세 번째 열에 들어있는 세 번째 열에는 비용이 들어있죠. 이 비용들 중에서 dmax 가장 큰 값을 구해달라. 그때 조건은 뭐다? 지역이 이제 지방인 그 데이터를 대상으로 해서
비용이 가장 큰 값을 구해달라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dmax라는 함수를 써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아까 요만큼씩해서 아까 구한 게 46만 5천 이 값이 이제 나왔었죠. 그 값을 이 전체 범위에서 비용이 들어있는 이 범위에서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그걸 이제 찾기 위해서 매치라는 그 함수로 우리가 묶어 써준 거예요. 해서 매치라는 요 함수의 기준을 보게 되면 dmax 요만큼 쓴 게 이제 찾을 값이 되는 거고, 그리고 요만큼의 영역이 이제 범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옵션으로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첫 번째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아달라라고 해서 우리가 옵션을 이제 0하고 그렇게 써준 겁니다. 해서 지금 비용이 들어있는 이 범위에서 46만 5천 원이 우리 아까 7번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까 매치에서 나온 게 7이었어요. 7. 해서 우리 매치라는 그 함수에 나온 이 7이 우리 이제 인덱스 함수를 봤을 때 얘가 이제 행 번호가 되는 거고, 그리고 맨 뒤에다 쓴 거 요 1이 우리 인덱스라는 그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이제 열 번호가 되는 거죠. 해서 우리 인덱스에서 이 범위요, 우리 거래처가 들어있는 이 범위에서 몇 행 몇 년인 것 갖다 달라, 우리 7행 1년에 들어있는 그 값을 갖다 달라라고 해서 유명산업하고 이 값이 이제 출력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5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실제 시험 문제에서도 시험 문제가 조금 어렵다 그러면 인덱스하고 매치 요런 이제 dmax 요런 이제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문제 푸는 문제가 실제로도 이제 시험 문제로 나온다고요. 근데 이런 문제가 이제 자주 나오다 보니까 요 문제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식을 직접 쓸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기출 따라잡기에 있는 이 5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만 그냥 쭉쭉쭉 풀어보고 지나가고 하지 말고 시험에 이제 자주 출제되었던 그런 이제 문제들이니까 해설 같은 걸 전혀 보지 않고 문제만 딱 보고 식을 능숙하게 쓸 수 있을 때까지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